1019번입니다. 자, 다음에 비례식을 만족시켜주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겠습니다. 자, 이 비례식은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으로 가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바로 외항의 곱은 14 곱하기 자, 7, n 컨비네이션 7이 되겠고 n 컨비네이션 7이 되고 내항의 곱은 5 곱하기 m 플러스 1 컨비네이션 6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식을 계산해 주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좌변은 자, 14 곱하기 자, n 컨비네이션 7은 자,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m부터 7번 적으면 되겠네요. 그죠? m부터 7번 적고 아래에는 몇 팩토리얼로? 7 팩토리얼로 나누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n 한번 하나씩 줄어들면서 적어야 되겠죠. 그죠? m-2, m-3, m-4, m-5, m-6까지 적으면 되겠습니까? 이게 7개가 되어야 되니까, 그죠? m-6까지 적으면 되겠죠. 그럼 7개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분모는 7 팩토리얼로 나누어주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우변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5 곱하기. 자, m 플러스 1 컨비네이션 6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분자는 m 플러스 1부터 시작해서 6개를 적어야 되겠죠? 둘, 하나씩 줄어들면 되겠죠?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얘를 6 팩토리얼로 나누어 주면 되겠습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6 팩토리얼과 7 팩토리얼로 나눌 수가 있죠. 7 팩토리얼은 7 곱하기 6 팩토리얼로 적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럼 요 6 팩토리얼로 나누어 주고 요 7은 다시 14와 약분되어서 2가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는 자, m부터 m-4까지가 자, 좌변 우변에 n에서 m부터 m-4까지가 있으니까 똑같이 약분 쳐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은 2배의 m-5, m-6이 있고 좌변 우변에는 5배의 m 플러스 1이 있을게 일단 전개해 볼까요? n제곱이니까 2n제곱. 자, 마이너스 5n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1n인데 2배 하니까 마이너스 22n. 자, 숫자는 30이니까 2배 하면 6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변은 자, 전개해버리면 5n 플러스 5가 되겠네요. 자, n에 대한 2차 방정식입니다. 이 항에서 정리를 해보면 자, 2n 제곱 5n 이항은 마이너스 5n이니까 마이너스 27n이 되겠고 자, 5가 이항하면 플러스 55가 되겠네요. 자, 이런 n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인수분해를 해야 되겠죠. 자, 2하고 1하고 맞나요? 자, 그러면 5하고 10이라고 하면 되겠나요? 5, 20, 5하고 10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11하고 5하고 10이라고 하면 요게 22가 되고 요게 5가 되니까 마이너스 27을 만들려면 마이너스를 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 n이 붙고 n이 붙어서 인수분해가 되네요. 자, 그러면 인수분해한 결과는 2n-5와 자, n-11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수분해할 때도 객관식이기 때문에 이런 숫자를 보면서 여러분들 인수분해를 하기 바랍니다. 자, 그럼 n의 값은 2분의 5 또는 n의 값은 얼마다? 11이죠. 자, 그런데 물어보는 것은 자연수 n이니까 n은 11이 될 수밖에 없고 n은 2분의 5 같은 이런 유리수는 될 수가 없죠.
이 n의 값은 이 7보다 어떻게 됩니까? n은 7보다 커야 되고 또 이쪽은 n 플러스 1이 얼마보다 6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n은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네요. 그러므로 7보다도 커야 되고 5보다도 커야 되는 n드니까 결론적으로 n은 얼마보다 7보다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1이 되고 7보다 큰 자연수가 되어야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냥 비대식을 그냥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1020번입니다. 자, 12하의 자연수 중에서 그럼 10개의 자연수가 있죠. 이 중에서 서로 다른 세 수를 택한다면 10개 중에서 3개를 택하니까 식 컨비네이션 3이 전체에 택할 수 있는 경우일 거예요. 자, 이렇게 택한 세 수의 곱이 홀수가. 자, 우리가 택하는 이 세수의 무엇이 곱이 뭐가 되어라? 홀수가 되어라 그랬죠, 그죠? 있잖아요. 이 세수가 곱이 홀수가 되려면 여러분들 모든 숫자가 모두 다 뭐가 되어야 됩니까? 홀수가 되어야 되죠. 짝수가 하나라도 있으면 이 전체 곱은 짝수가 되니까 세수 모두 뭐가 되어야 된다? 홀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10개 중에서 10개 중에서 자, 몇 개를 뽑으면 된다? 홀수 3개를 뽑는 거죠. 홀수 3개. 홀수 3개만 뽑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홀수가 어떤 수가 있죠? 여기서 홀수는 바로 1, 3, 5, 7, 9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개 중에서 홀수 3개를 뽑는다는 말은 바로 이 10개 중에서 홀수 3개니까 1, 3, 5, 7, 9 중에서 몇 개 뽑는다. 3개를 선택하는 거와 똑같겠죠. 그죠? 따라서 몇 개 중에서 5개 중에서 3개를 뽑으면 되겠네요. 5 컨비네이션 3은 5 컨비네이션 2와 똑같으니까 바로 1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세수의 곱이 홀수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숫자가 홀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1021번입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최대 9조각으로 나눌 수 있는 초콜릿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조각이 몇 개다? 9개다는 뜻입니다. 이 초콜릿을 A, B, C 3명의 학생에게 한 조각 이상 나누어 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겠습니다. 그죠? 자, 단 초콜릿 전부를 3명의 학생에게 나누어 준다. 요 3명의 학생에게 요 9개를 모두 다 나누어 주면서 한 사람당 가질 수 있는 것은 몇 개 이상이다? 1개 이상이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이 초콜릿이 지금 최대 9조각으로 나눌 수 있으니까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걸 다 나누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9개가 되죠. 그럼 이 아홉 개를 바로 누구에게? 바로 A, B, C 세 명에게 자, 나누어 준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까? 되겠나요? 자, 그런데 이 9개로 나누었을 때 이 9개는 어떻습니까? 서로 같습니까? 서로 다릅니까? 우리 이것을 하나씩 조각을 다 나누었다고 생각하면 이 초콜릿은 서로 같은 거죠. 서로 다른이 아니고 서로 같은 종류의 9개를 학생 3명에게 나누어 준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9개를 나누어 주는데 한 사람은 최소한 1개 이상은 받아야 되죠. 그죠? 그러면 이놈을 A가 받을 수 있는 것을 A에게, B가 받을 수 있는 것을 B에게, C가 받을 수 있는 개수를 C에게라고 생각한다면 그 자체가 몇 개가 되니까 9개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겠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똑같은 것을 나누어 주니까, 그죠? 우리가 A가 받을 수 있는 거와 B가 받을 수 있는 거와 C가 받을 수 있는 것은 9개가 된다. 단 A와 B와 C는 모두 다 1보다 큰 자연수가 되어야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바로 부정방정식 형태로 풀어주면 되겠네요. 되겠나요? 자, 그러면 첫 번째 A가 1일 때입니다. A가 1일 때. 맞나요? 자, A가 1일 때는 바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B 플러스 C가 얼마일 때입니까? 8일 때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럼 B 플러스 C가 8이 된다는 말은, 보세요. B가 하나 가질 때 C는 7개 가질 수가 있고, B가 2개 가질 때 C는 6개, B가 3개 가질 때 C는 5개, B가 4개 가질 때 C도 4개 가지고, B가 5개 가진다면 C는 3개, B가 6개 가진다면 C는 2개, B가 7개 가진다면 C는 1개이기 때문에 전체 몇 종류가 나옵니까? 7종류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여기에 가지수는 몇 가지다? 7가지가 되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생각하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여기 공간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지우겠습니다. 이번에는 A가 얼마를 가질 때? A가 두 조각을 가지고 간다면 바로 B와 C는 합쳐서 몇 조각을 가지고 가면 되겠습니까? 7조각을 가지고 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 조각은 가져가야 되니까, 자, 한 개 가지고 가면 6개 가지고 가고, 2개 가지고 가면 5개, 3개 가지고 가면 4개, 4개 가지고 가면 3가지, 2개 가지고 가면 5개, 미안합니다. 2개가 되면 안 되죠. 여기서 5개를 가지고 가야 되겠죠. 그죠? B가 5개 가지고 가면 2개, 6개 가지고 가면 1개니까, 토탈 양은 몇 가지입니까? 6가지가 나오겠네요. 되겠나요? 자, 따라서 우리가 좀 빨리 가기 위해서는 요 숫자보다 하나 작은 수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바로 갈 수가 있겠네요. 이제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자, A가 3일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B 플러스 C가 6이 되면 되니까, 그죠? 바로 이때는 1, 6부터 해서 6, 1까지 바로 몇 가지가 나오겠다? 5가지가 나오겠죠. 1, 5부터 미안합니다. 1, 5부터 시작해서 6, 5, 1까지 해서 5가지가 나오니까 한 가지가 더 줄어들면 되겠죠. 요 숫자보다 하나 적으면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자, 네 번째는 A가 4입니다. A가 4면 어떻게 될까요? A가 4면 B 플러스 C가 5가 되겠고, 자, 다섯 번째 A가 5면 어떻게 될까요? B 플러스 C가 4가 될 것이고, 자, 여섯 번째 A가 6이면 어떻게 될까요? B 플러스 C가 3이 되고, 자, 일곱 번째 A가 7이면 어떻게 되나요? B 플러스 C는 2가 되고, A가 8이면 B 플러스 C가 1이 되면 안 되죠. 적어도 한 개는 더 가야 되니까 B 플러스 C는 최소 2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하나 적은 4가지, 이럴 때는 3가지, 이럴 때는 2가지, 이럴 때는 1가지가 되겠네요. 따라서 우리는 1부터 얼마까지? 7가지를 다 뭐 해주면 되겠습니까? 분류를 했으니까, 그죠? 다 더해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1부터 7까지 더할 때 1과 7은 8이고 2와 6도 8이고 3과 5도 8이겠죠. 그럼 8이 몇 개 있습니까? 3개 있고 4가 하나 남아있죠. 그죠? 뭐 3, 8이 24 더하기 4니까 얼마가 된다? 28가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요 내용이 조금 나중에 여러분들 확률과 통계를 배우면
조금 중복 조합과 연관이 있는 문제거든요. 우리가 아직 중복 조합은 확률과 통계에서 배우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렇게 그냥 부정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무슨 말 이해되죠? 이렇게 전체 3명이 9개를 가질 때 한 사람당 1개 이상은 가져야 되니까 A가 1부터 시작해서 A가 7까지 되겠죠. 8은 되지 않겠죠. 그죠? 이렇게 분류를 해서 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분류를 해서 푸는 방법이 크게 안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풀다 보면 규칙이 나오기 때문에 쉽게 처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문제는 다른 풀이가 또 있습니다. 자, 어떤 풀이가 있느냐면요. 이 9조각을 이 3명에게 나누어 줄 때,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먼저 잘라놓은 것을 A가 가지고 가고, 나중에 잘라놓은 것을 B가 가지고 가고, 마지막에 남는 것을 C가 가지고 간다고 합시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를 이렇게 잘랐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잘랐었고 여기를 이렇게 잘랐다면 자, 이 부분을 누가 가지고 가고 A가 가지고 가고 얘가 B가 가지고 가고 얘가 C가 가지고 가도록 합시다. 그럼 A는 몇 개 가지고 갑니까? 2개. B는 4개, C는 3개를 가지고 갈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조금 찔하게 해서 해봅시다. 이번에는 여기를 자르고, 자, 여기를 잘랐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A는 1개, B는 4개, C는 4개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A는 1개, B는 4개, C는 4개를 가지고 갈 수 있겠죠. 맞습니까? 자,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를 이렇게 잘랐다면 어떻게 됩니까? A가 4개, B가 4개, C가 1개 가지고 가는 꼴이 되겠죠. 벌써 이해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잘랐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A가 1개, B가 7개, C가 1개를 가지고 갈 수가 있겠죠. 말됩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잘랐다면 어떻게 됩니까? A 1개, B 1개, C는 7개가 가지고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 문제를 간단하게 처리해보면 자를 수 있는 곳이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군데를 자를 수가 있겠죠. 그 8개를 자를 수가 있는데 그 8개를 자를 수 있는 곳에서 우리는 몇 군데만 자르면 됩니까? 2군데만 자르면 되겠죠. 2군데만 자르면 세 파트가 나오기 때문에 순서대로 A, B, C가 가지고 가면 되겠죠. 따라서 얘를 8군데 자를 수 있는 곳에서 2군데만 우리가 선택해서 잘라버리면 된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얘를 8 컨비네이션 2를 계산하면 8 곱하기 7을 2 팩토리얼로 이렇게 나누어 주니까 자, 약분하면 4가 되어서 28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못했을 때는 여러분들 이 방법대로 첫 번째 풀이 방법대로 여러분들이 풀어도 충분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공부를 해볼 때 우리가 A, B, C 순서대로 받아갈 때 첫 번째 부분은 A, 두 번째 부분을 B, 세 번째 부분을 C가 가지고 간다면 만약에 이렇게 잘라졌다면 A가 7개, B가 하나, C가 하나 가지고 갈 수가 있겠죠. 그죠? 맞습니까? 또 예를 들어서 여기 잘라버리면 A가 6개, B가 2개, C가 하나 가지고 가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요렇게 잘랐다면 어떻게 합니까? A가 5개, B가 하나, C가 3개 가지고 갈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자를 수 있는 몇 군데 중에서 8군데 중에서 몇 군데를 우리가 2군데를 선택해서 잘라줘 버리면 순서대로 A, B, C가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 생각이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들 한번 공부해 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1022번입니다. 자, 2에서 20까지의 자연수 중입니다.
서로 다른 세수를 택한다고 해요. 우리가 어떤 세수를 택하려고 하네요. 2에서 20입니다. 자, 이렇게 세수를 선택하려고 하는데 7은 반드시 포함하래요. 요 세수 중에 반드시 7은 있어야 돼요. 7은 있어야 되고 나머지 두 수는 예를 들어서 이 나머지 두 수는 6과는 서로 섭니다. 얘는 6과는 뭐가 된다? 서로 소가 되라고 하네요. 우리 어떤 세수를 선택하는데 7은 반드시 포함하고 6과는 서로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서로서를 우리가 앞에서도 했잖아요. 이 6이라는 숫자는 2 곱하기 3이기 때문에 6은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가 돼야 되죠. 그러면 6과 서로서가 되려면 2의 배수가 아니어야 되고 또 3의 배수가 아닌 수가 되어야 되겠죠. 되겠나요? 6과 서로서가 되기 위해서는 2의 배수도 아니고 3의 배수도 아니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가 어떤 건가요? 2부터 시작한다면 2의 배수는 다른 말로 짝수이니까 짝수는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럼 홀수 중에서 3의 배수가 아닌 걸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럼 홀수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3. 3은 3의 배수가 아닌 게 아니죠. 그죠? 3은 안 되네요. 그죠? 그러면 5 되겠네요. 그죠? 7도 되고, 9도 되고, 9도 되나요? 9는 3의 배수죠. 그죠? 그리고 11도 되고, 맞죠? 또 13이 되고, 15는 3의 배수죠. 15는 3의 배수입니다. 또 17도 6과 서로서였고, 19도 서로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6과 서로서는 일단 이렇게 5, 7, 11, 13, 17, 19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누구를 포함시켜야 됩니까? 7은 반드시 뽑아내야 되는 거죠. 선택해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요 몇 개 중에서 요 5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면 되나요? 5개 중에서 바로 2개를 선택한 바로 10가지가 바로 정답이 되겠네요. 되겠나요? 세 수를 선택하는데 7은 반드시 포함해야 되고 6과 서로서이기 때문에 2의 배수도 아니고 3의 배수가 아닌 수들은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7은 반드시 선택한다고 했으니까 나머지 7이 없다고 보면 되겠죠. 그럼 나머지 몇 개 중에서 6개, 5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면 바로 6과 서로인 수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1023번입니다. 자, 지연이와 지수를 포함한 7명의 학생 중에서 그렇습니까? 자, 지연이도 있고, 지수도 있는데, 이 둘을 포함한 7명이니까 여기는 몇 명이 있어야 되나요? 5명만 있으면 토탈 몇 명이 되겠습니까? 7명이 되겠네요. 그죠? 이 학생 중에서 이 지연이와 지수를 포함하여 5명을 뽑아 일렬로 세운다고 하네요. 자, 이 7명 중에서 몇 명을 선택한다? 자, 하나, 둘, 셋, 넷, 5명을 선택하겠다는 말이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요 놈을 우리가 그냥 A, B, C, D, E라고 합시다. 자, 그런데 반드시 누구를 뽑아야 돼요? 지연이와 지수를 포함하여 5명을 뽑는다고 했죠. 그러면 지연이와 지수는 반드시 뽑히고 요 3명 중에 누구? 이 A, B, C, D, E 중에서 몇 명을 선택한다? 3명을 뽑아내야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3명을 선택하는 경우가 되겠네요. 그러면 5명을 선택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일렬로 세우는데 지연이와 지수를 이웃하지 않게 얘와 얘는 뭐다? 얘와 얘는 이웃하지 않게 줄을 세우라고 합니다. 그죠? 이해됩니까? 그럼 이웃하지 않게라는 말은 어떻게 푼다고 했죠? 줄을 세울 때 이웃해도 좋은 사람들은 먼저
배열하고 그 사이사이에 지연이와 지수를 끼워 앉히면 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먼저 이 5명 중에 줄을 세우기 위해서 일단 지연이와 지수는 무조건 선택이 돼야 되니까 이 5명 중에 3명을 선택하는 꼴이 바로 어떻게 됩니까? 5명 중에 3명을 선택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 3명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이게 바로 O 컨비네이션 3 아닙니까? 그죠?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A, B, C라고 합시다. 이렇게 A, B, C.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지금 뭘 했나요? 선택만 했는 거죠. 그죠? 아직 줄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맞죠? 그렇게 이렇게 3명을 뽑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몇 가지다? 5 컨비네이션 3. 바로 10가지가 되겠네요. 그죠? 5 컨비네이션 3은 5 컨비네이션 2와 똑같으니까. 자, 이제 그러면 줄을 세우면 되겠네요. 그죠? 줄을 세워야 되는데 누구를 먼저 세운다? 이웃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웃해도 좋은 이 A, B, C를 뭐 한다? 줄을 세워야 되겠네요. 그죠? 곱하기 3 팩토리얼이 되겠습니다. 그럼 A, B, C를 줄을 세웠는데 만약에 B, C, A라고 줄을 세웠다고 합시다. 그러면 지연이와 지수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요 사이에 끼워 앉으면 되겠죠. 그러면 지연이한테 물어보면 되겠죠. 너 어디 갈래? 자, 지연이가 갈 수 있는 곳은 네 자리가 되겠죠. 지연이가 여기 온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지수 너 어디 갈래? 물어보면 여기는 다시 못 들어오니까 세 자리가 되겠네요. 그죠? 세 자리 중에 나는 여기 갈래요. 이렇게 되겠죠. 요게 바로 세 명을 뽑아서 토탈 5명을 배열하는데 지연이와 지수를 이웃하지 않게 배열하는 방법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얘는 바로 뭘 의미하나요? 바로 지연이와 지수를 제외한 3명을 뽑는 것이고 요게 바로 요 A, B, C를 뭡니까? A, B, C를 배열하는 거죠. 배열하는 거. 그리고 요 4가 의미하는 게 바로 뭡니까? 지연이가 갈 수 있는 자리. 지연이가 갈 수 있는 자리죠. 요 3이 뭐가 됩니까? 자, 지수가 갈 수 있는 자리죠. 지수가 갈 수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4 곱하기 3을 요 네 자리 중에서 두 자리를 선택하여 순서 있게 배열해도 되겠죠. 그죠? 요와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C3은 10이 되고 곱하기 3 팩토리얼 6이고 4, 3 곱하면 12가 되겠네요. 6하고 12하고 뭐 72가 되어서 전체는 몇 가지가 된다? 720가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해됩니까? 자, 우리 요 앞에서 이게 이웃하지 않아야 될 것들은 바로 끼워 앉으면 되는 거죠. 그죠? 요거 네 자리 중에서 두 자리를 선택하여 지수와 지연이를 순서 있게 배열하는 게 바로 4 퍼뮤테이션인데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고 여러분들 지연이와 지수한테 각각 어디로 갈 것인지 물어보면서 배열을 해도 되겠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먼저 이 5명, 나머지 5명 중에서 3명을 먼저 선택하여 차근차근 순서대로 해보는 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1024번입니다. 자, 두 집합 X는 A, B, C, D이고 Y는 Y는 1 이상 10 이하인 자연수니까 바로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겠네요. A자야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함수 X에서 Y로 함수가 되겠네요. 그럼 일단 X 집합은 A, B, C, D가 되겠고 Y 집합은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원소가 10개가 있으니까 항상 함수 개수 문제는 바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럴 때, 자, 다음 조건이 있는데, x1은 라지 x의 원소고 x2가 라지 x의 원소일 때, 자, x1과 x2의 원소가 다르면 fx1과 fx1, x2의 함수값도 다르다. 바로 1대1 함수가 되겠죠. x 하나다, y에 하나씩만 대응하는데 어떻게 서로 값이 다르게 대응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x가 라지 x의 원소일 때 fx, 자, fx는 자, x가 1이면 바로 f1이 되고 x가 2면 f2가 되겠고 x가 3이면 미안합니다. 1, 2, 3, 4가 아니고 x가 될 수 있는 수는 a, b, c, d 되는 거죠. x가 a면 바로 fa가 되고 x가 b면 바로 fb가 되겠죠. x가 c면 FC가 되겠고 X가 D면 FD가 됩니다. 즉, 이 FX의 최소값, 최대값, 즉 Y값이잖아요. 그죠? 이 A, B, C, D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전체 그냥 아무 조건이 없으면 이 함수를 만들 수 있는 것은 10개,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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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가지 돼서 10의 4제곱까지, 즉, 10,000가지의 함수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함수값이 최소값이 얼마가 되나? 함수값의 최소값이 4가 되고 함수값이 최소값이 4가 되고 최대값이 9가 되라고 했습니다. 함수값의 최소값이 4가 되고 최대값이 9가 되라는 말은 이런 1이나 2나 3이나 여기에 10에는 이 A, B, C, D가 화살을 쏘면 된다, 안 된다? 화살을 쏘면 안 된다는 말이겠죠. 맞습니까? 저,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여기에 1, 2, 3이나 1, 2, 3이나 10은 뭡니까? 없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절대로 1, 2, 3이나 10에는 A, B, C, D 화살을 쏘면 안 되죠. 왜? 최소값이 4고 최대값이 9니까. 맞습니까? 최소값이 4고 최대값이 9니까 반드시 1, 2, 3과 10은 쏘면 안 되고 이 4가 최소고 9가 최대이기 때문에 4와 9는 반드시 화살을 맞아야 되는 거죠. 4와 9는 여기 A, B, C, D 누가 화살을 쏘야 되는 거예요. 맞죠? 따라서 여기 원소가 몇 개입니까? 4개죠. 4개이기 때문에 여기 5, 6, 7, 8 이 4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해야 되겠어요? 2개만 선택하면 되겠네요. 왜? 얘 A, B, C, D가 하나씩만 대응이 돼야 되잖아요. 왜? 1대1 함수니까 맞죠? 하나씩 대응이 돼야 되고 맞죠? 그런데 4와 9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선택이 되는 거죠. 반드시 선택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얘도 어떻게 돼요? 반드시 선택이 돼야 되죠. 반드시 선택. 왜? 최소값이 4고 최대값이 9니까. 반드시 4와 9는 선택이 되어야 되니까 5, 6, 7, 8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일단 이 5, 6, 7, 8 4개 중에서 2개를 먼저 선택해야 됩니다. 요게 의미하는 게 바로 뭡니까? 5, 6, 7, 8 중 몇 개 선택? 2개를 선택하는 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뭐 6과 7을 선택했다고 가정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5와 8은 없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게 보면 되겠나요? 그러면 여기도 원소 4개, 여기도 원소 4개니까 이제 함수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죠? 그 함수를 만들어준다는 말은 A한테 묻겠죠. 너 누구 쏠래? 4, 6, 7, 9 중에서 아무거나 4개를 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A가 바로 뭡니까? 6을 쏟다고 가정합시다. 6을 쏟으면 B는 6을 제외한 나머지 4, 7, 9 중에서 써야 되니까 세 가지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B가 만약에 4를 썼다고 할까요? 자, 그럼 C는 어떻게 됩니까? 7, 9 중에 써야 되겠죠? 몇 가지? 2가지. 그러면 C가 만약에 9를 썼다면, 맞죠? D는 어쩔 수 없이 몇 가지? 한 가지죠. 즉,
D는 누굴 써야 된다? 7을 쓸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 이제 숫자가 여기 다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1, 2, 3이 있고 5, 6, 7, 8, 9, 10이 이렇게 있을 때 맞나요? 1대1 함수 맞죠? 1대1 함수가 맞으면서 자 최소값은 얼마입니까? 4가 되고 최대값은 9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걸 계산해 주면 되겠네요. 자, 43은 얼마입니까? 6이 되겠습니다. 4 콤비네이션 2는 6이 되고 4, 3, 2, 4 팩토리얼은 얼마 됩니까? 24가 되겠죠. 그럼 6, 4, 24가 되고 6, 22, 14가 되어서 144가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최소값 4, 최대값 9라고 했으니까 누구는 반드시 화살을 맞으면 안 된다. 1과 2와 3과 10은 화살을 맞으면 안 된다. 그럼 4부터 9까지가 돼야 되는데 최소값이 4고 최대값이 9니까 4와 9는 반드시 선택이 된다. 따라서 5부터 시작해서 8까지 이 4개의 숫자 중에서 먼저 2개를 선택한 다음에 자 각각 1대1 함수니까 4 팩토리얼이 되겠다. 잘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1025번입니다. 자, 한 평면 위에 서로 다른 8개의 점이 있는데요. 한 평면 위에 서로 다른 8개의 점이 있는데 5개의 점만 일직선 위에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이런 일직선, 하나의 직선이 있는데, 그죠? 하나의 직선이 있는데, 여기에 점이 몇 개? 5개야. 하나, 둘, 셋, 넷, 5개가 일직선 위에 있고, 이 외에는 어느 세 점도 일직선 위에 있지 않으니까, 나머지 세 점은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있고, 뭐,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죠. 이렇게 8개의 점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점을 연결하려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는 직선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우리 앞에서 많이 풀어봤죠. 직선은 점 몇 개만 선택하면 되겠습니까? 2개만 선택하면 되겠죠. 그죠? 직선은 점을 몇 개만, 2개만 선택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직선 안에 있는 이 2개를 선택하나, 이 2개를 선택하나, 뭐 이런 2개를 선택하나, 이것을 선택하나, 이것을 선택하나, 모두 다 같은 직선, 이 하나의 빨간 직선이 되니까 5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한 것은 뭐 해줘야 되겠습니까? 빼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모든 직선이 다 빠지니까 이 빨간 직선 하나는 다시 뭐 해줘야 된다? 추가시켜줘야 된다. 그랬죠. 그죠? 요 계산이죠. 앞에서 많이 했잖아요. 그죠? 자, 8 콤비네이션 2는 얼마입니까? 28이 되겠고요. 5 콤비네이션 2는 10이 되겠고, 플러스 1이 되어서 바로 19, 즉 19개의 서로 다른 직선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앞에 했는 내용인데 그림이 주어지지 않았고 바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들 푸는 문제니까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